간이식이 3번이나 연기된 이유가 사실은 이지혁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수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였는데요. 그때까지 모두는 단순한 병원 사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장기 상태 재확인 필요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일정이 겹쳤다 같은 말들이 그럴듯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특히 지은호는 자기 몸을 떼어주는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는 게 낫죠라고 말할 정도로 순하게 받아들였었고요. 한우진도 그냥 초조해서 병실병만 보다가 미안하다라는 말만 입안에서 굴리다 말곤 했었죠. 누구도 그 연기의 배후에 이지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기는 수술이 끝난 뒤부터 시작돼요. 한우진은 지은호의 간 일부를 이식받고 살아났고요. 고성이는 내 덕분에 우진이가 다시 살았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그 말 끝에 은호야, 고맙다보다 우진아, 이제 괜찮아가 먼저 붙는 걸 보고 지은호는 자기 위치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이 집에서 자신은 번외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걸 선택이라고 여기고 버틸 수 있었어요. 문제는 몇 주 뒤, 박성재가 우연히 병원 쪽 정산 서류와 윤리위 회의록을 같이 보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서류 뭉치 사이에 이상한 이름이 끼어 있었거든요. 이지혁 법무법인. 성재는 처음엔 그냥 스친 줄 알았는데요. 기록을 다시 보니까 기증자 인권보호검토 요청이라는 문서에 외부 자문 이름으로 이지혁이 박혀 있더라고요. 날짜는 지은호가 첫 기증 동의서에 사인한 다음 날 밤, 그리고 첫 수술 예정일이 취소된 바로 전날이었어요. 성재는 그 페이지를 찍고 싶은 걸 참고 그대로 접어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간 되면 지혁이 병동 카페나 옥상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지혁이 혼자 서 있었어요. 지혁아, 이거 뭐야? 성재가 서류를 내밀었고 지혁은 시선을 내리깔더니 한 번에 내용을 알아봤어요. 봤구나가 아니라요. 네가 막았어? 멈춰보려고 했지. 누구를? 우진이. 은호를. 지혁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이미 절반의 답이었어요. 지혁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쌍둥이 진실 고성희의 이중적인 태도, 재벌가의 계산된 감사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게다가 한우진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묶여 있었잖아요. 지혁 눈에는 이 수술이 단순한 가족애나 희생이 아니라 고성희의 마지막 카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지혁은 움직였어요.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증자에 대한 가족 압박 가능성, 정보 비대칭 문제, 정서적 의존 상태에서의 동의 효력을 조목조목 적은 의견서를 넣었고 외부 자문 변호사로 자신을 끼워 넣었어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처리했죠. 서류상으로는 법률 대리인이라고만 표시되게 했고 병원 측엔 기증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 재확인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은 진짜로 지은호를 지킨다고 믿었는데요. 그 결과가 곧 간이식 일정 3번 연기였다는 건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애써 외면했었죠. 재벌가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서재, 벽면을 채운 책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성희는 한 발 앞서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수술 잘 끝났고 회복도 빠르답니다. 박진석은 우진이한테 필요한 건 안정이라고 짧게 답했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책임을 넘기는 말 같았는데 고성의 귀에는 너한테 맡긴다라는 신뢰로 들렸죠. 그리고 그 신뢰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고성희였고요. 고성희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전 부인에게 외도가 씌워지던 날들, 호텔 로비에 흘러들어갔던 사진들, 익명 메일로 전달되던 제보들, 그 모든 것에 자기 손이 닿아 있었다는 걸요. 아픈 아이 한우진을 품고 나타난 자신을 모성의 깊은 여자로 보게 만들려면 누군가 나쁜 여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박진석의 전 부인이었고 그 시나리오를 설계한 게 바로 자신이었죠. 그 모든 계략 위에 지금 이 결혼과 이 집 서재와 이 자리와 지금의 우진까지 세워졌다는 것도요. 그래서 이번 간이식도 고성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계획의 연장처럼 보였어요. 우진을 살려야 한다. 그건 진심이었는데요. 동시에 지은호를 다시 가족 안에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애원처럼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선택지 삭제였거든요. 문제는
그 어두운 설계를 눈치챈 사람이 지혁이었다는 거예요. 지혁은 투자 100억이 날아간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서 박진석 쪽 거래 내역을 다시 보다가 이상한 흔적들을 봤어요. 익명 제보 루트, 증거 사진, 법무 처리 속도. 직업병이 발동한 거죠. 그 흐름 끝에 늘 고성이가 있었고 그 중심에 늘 아픈 아이를 품은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지혁은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대요. 이 여자 또 쓴다. 이번엔 은호를. 그래서 막았어요. 은호에게 말하지 않고 우진에게도 말하지 않고 윤리위와 의무팀에만. 서류로, 전화로, 규정으로. 기증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인다. 유일한 가족이라는 특정 인물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건 최소 3번 확인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어요. 담당 의사 입장에선 틀린 말이 아니라서 결국 수술은 3번 미뤄졌고요. 그 틈마다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대요. 제발 너 스스로 아니라고 말해라. 내 몸을 지키겠다고 말해라. 그런데 지은호는 매번 같은 말을 했었죠. 괜찮아요.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막는 사람과 하겠다는 사람이 엇갈린 채로 결국 수술이 강행됐던 거예요. 이 진실이 드러난 건 성재가 지혁을 몰아붙이면서부터였어요. 지혁아, 이걸 넣었다는 건 너 아니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그럼 이건 은호한테는 배신이야. 배신 아니야. 그럼 뭐야? 보호. 본인만 아는 보호가 보호야. 그 대화가 끝나지 않은 채로 끊겼고 성재는 그대로 지은호에게 갔어요. 말할까 말까 3번쯤 삼키다가 결국 꺼냈어요. 은호 후배, 그때 수술 미뤄졌던 거 기억나지? 응, 그냥 병원 사정이라면서요. 그거 일부는 아니었어. 지은호는 성재가 내민 복사본을 봤는데요. 거기에 익숙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법률 자문 이지혁. 목이 말라서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나왔던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날 믿지 않은 거네요. 이 말이 지은호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어요. 이지혁이 하지 못한 모든 설명이 이 한 줄에 짓눌려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지혁은 결국 마주 앉기로 했어요. 카페 구석자리 둘만. 지은호는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 놓고 말했어요. 언제부터 막았어요? 첫 동의서 들어가고 바로. 왜요? 너를 지키려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요. 넌 항상 내가 먼저 내어주잖아. 그게 너무 쉬워서. 그래서요? 그래서 내 선택을 몰래 고쳐 쓴 거예요? 지혁은 할 말이 많았는데요. 정작 꺼내면 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핵심만 골랐어요. 난 고성이가 다시 널 이용하게 두기 싫었어. 우진이 살려야 한다는 말 뒤에 뭐가 숨었는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봤거든. 그래서요. 우진이는요? 같이 살릴 방법을 찾고 싶었지. 근데 결국엔요, 저 혼자 내주고 끝났어요. 선배가 막았는데도요. 이 장면 2번째 클라이맥스였어요.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포인트죠. 얘 이해된다와 그래도 선은 넘었다 사이. 이 와중에 3번째 클라이맥스가 다른 쪽에서 올라와요. 박진석 서재의 법무팀 감정 결과가 도착하거든요. 전 부인의 외도 증거 사진이 조작 가능성이 높고 익명 제보 루트가 고성의 쪽과 겹친다는 보고서였어요. 성재는 그걸 들고 서재로 들어가서 말해요. 아버지, 이거 보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읽더니 짧게 묻습니다. 확실하냐? 지금까진 정황이지만 거의. 지혁이는 알고 있나? 부분적으로는요. 그래서 은호 후배 이식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진석 입장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져요. 고성이는 과거부터 설계자였고 지혁은 그걸 눈치채고 자기 방식으로 막으려 했고 은호는 그 사이에서 자기 몸을 내어줬고 우진은 그런 엄마의 계획 위에서 살아난 셈이니까요. 식탁에 앉아있는 건 박진석, 고성애, 박영락뿐이었는데요. 공기는 칼 같았어요. 박진석이 포크를 내려놓고 말해요. 지혁이 이식건에 개입했더라. 고성이는 의외로 당황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자기 여자 지키겠다고 그랬겠죠. 감정이 앞선 거예요. 그 아이, 내 딸일 수도 있다며. 고성이는 잠깐 눈을 내리깔고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저 남자 감정 때문에 우리 판을 건드리잖아요. 박영라가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판이 그렇게 완벽했으면 왜 자꾸 틈이 날까요?
이 식탁은 고성희의 시선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지역을 외부 변수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장면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나 저 사람은 정말 계산의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우진이 진실을 듣는 자리예요. 성재가 우진을 따로 불러요. 야, 내 수술 3번 미뤄진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냐? 그때 그냥 병원 사정인 줄. 병원 사정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었다. 뭔데? 지혁이 형이 막았어. 은호 누나 때문에. 우진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웃으려다가 표정이 굳어요. 잠깐, 그럼 나 살리는 걸 막은 거야?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누나 상태 더 확인하자고, 압박 있었는지 보자고. 결국 나 아니고 누나 편든 거네. 둘 다 살리겠다고 했대. 이 지점에서 우진 감정이 크게 요동쳐요. 지은호에게 미안함, 엄마에 대한 뒤섞인 분노, 그리고 이제는 지역에 대한 묘한 적대감까지. 은호는 자기 간을 내줬는데 어떤 남자는 그걸 막았고 어떤 여자는 그걸 이용했고, 나는 그냥 그 가운데서 얻어걸린 거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니야, 형. 지금은 좀 그렇게 느껴진다. 이 다음 우진이 어느 쪽에 설지가 큰 떡밥이 되니까요. 5번째 클라이맥스는 다시 지은호와 지혁. 지은호가 말해요. 지혁 선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제가 하지 말자고 했으면 진짜 멈췄어요? 응. 근데 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 결정이었던 거죠. 그렇지. 그럼 왜 아직도 선배가 대신 죄책감 지는 척해요? 척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내가 나중에 알았을 때 왜 아무도 안 말렸냐고 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혼자 말렸어요? 그게 더 비겁해요. 이 대목에서 지은호는 선명해져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기 선택을 지워버린 방식에 분노하면서도 지역의 두려움이 어떤 건지 이해도 돼서 더 화나는 상태. 복합 감정이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구간이에요. 6번째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의 과거 계략과 이식 사건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법무팀의 감정 보고서, 과거 외도 조작 정황, 현재 윤리위 개입 기록이 한 파일로 합쳐져서 박진석 책상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은호도 우진도 알게 되는 구조죠. 정순이가 은호에게 말해요. 그때 내 아버지 되는 사람 집에서 사람이 왔었어. 우진이 데려가겠다고. 넌 한 번도 안 불렀다. 왜요? 딜을 했던 거지. 아픈 애는 우리가 살려줄게. 대신 다른 건 묻지 마라. 다른 건 져요. 그땐 나도 겁이 났다. 말하면 널 잃을까봐. 이 대화 후에 지역의 개입이 알려지니까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요. 고성희는 과거부터 판을 짜왔고 이번 이식도 그 연장선. 박진석은 그 판을 늦게 알아차리고 분노. 지역은 그 판을 인지하고 독단적으로 브레이크. 지은호는 자신의 몸과 선택이 남의 손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에 분노. 우진은 자신이 받은 생명이 누군가의 계략과 누군가의 제동 사이에 있다는 사실에 혼란. 마지막 7번째 클라이맥스이자 이 회차의 끝. 한강 근처 4사람이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지은호, 한우진, 이지혁, 고성희. 지은호가 우진에게 말해요. 우진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거야. 내 수술이 3번 미뤄진 건 그냥 하늘 뜻이 아니었어. 누나, 안 말해도 돼. 근데 알아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우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묻죠. 누나는 지금도 그때 선택, 후회 안 해? 후회해. 근데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지도 몰라. 그 둘 다가 진심이라서 더 짜증나. 그럼 지혁 형은? 형은 나를 지킨다는 말로 내 선택을 훔쳤고 동시에 나를 위해 싸우기도 했어. 그래서 더 열받지. 지혁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다가오지도 도망가지도 못한 채. 고성희는 집 서재에서 혼잣말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믿어줄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계략으로는 아무도 못 묶는다는 걸. 진짜로 고맙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순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이 회차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간이식을 몰래 막으려 했던 이지혁의 선택은 결국 드러났고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간섭이 배신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지은호와 한우진은 과연 누구의 편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지혁은 진짜로 물러설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지은호 편에 서게 될지, 고성이는 판이 아닌 진심으로 이 가족을 붙들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굴러갈까요?